영국 최고 명문 여고생 18명이 한국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범죄 현장이 아닙니다. 한국의 평범한 동네 목욕탕이었습니다. 영국에서 12년간 수백만 원을 쓰고도 못 고친 피부가 있었습니다. 런던 최고 피부과 전문의가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근데 한국 목욕탕 아줌마가 3일 만에 해냈습니다. 떼수건 하나로요. 비용은 단돈 3만 원이었습니다. 영국 피부과 의사가 화상통화로 이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대체 한국 목욕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2년 닭살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치료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일상이 저를 치료했어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밀러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여자고등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고 올해로 교직 생활 1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사이기 전에 피부과학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피부 면역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한때는 영국 국립보건원에서 피부 질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실을 떠나 교단에 선 건 순전히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환자들이 자신의 피부 때문에 자존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거든요. 차라리 다음 세대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2025년 해외 수학여행 목적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후보지는 3곳이었습니다. 일본 교토,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서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본을 밀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무엇보다 영국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이미지가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솔직히 제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K-팝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하지만 그게 교육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학생 127명 중 89명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무려 70%였습니다. 일본은 고작 28명, 싱가포르는 10명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본 그 드라마요. 찜질방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너무 신기하대요. 양머리 수건을 만들어 보고 싶대요. 때를 민다는 게 뭔지 직접 경험하고 싶대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드라마 하나 보고 수학여행지를 정하다니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문제는 학부모 동의였습니다.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해외 수학여행을 가려면 학부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찬반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반대 측 학부모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투자은행 임원인 리처드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이 북한 바로 옆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쩌냐고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마거릿 호프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맵지 않냐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이었으면 이런 질문 안 나왔을 텐데. 그때 한 학부모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클로이 윈터스의 어머니 빅토리아 윈터스였습니다. 그녀는 런던 왕립병원 소속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빅토리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대했다고요. 근데 자료를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 수준이 영국보다 높은 분야가 많더라고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빅토리아가 계속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1일 7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요. 미국, 일본, 중국 환자들이 한국에 치료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미국의 40분의 1 수준이라고요. 리처드 그레이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성형수술 얘기 아니냐고요. 빅토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암치료, 심장수술, 척추시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대기시간 18개월인 수술을 한국에선 2주 만에 받을 수 있다고요.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투표 결과는 55대 45였습니다. 겨우 통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목욕 문화였습니다. 세신이라고 불리는 때밀이 서비스였습니다. 미국 코미디언 코난 오브라이언이 체험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2,300만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코난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새신사 아줌마가 등을 뒤집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코난이 물었습니다. 이게 스파냐 신문이냐고요? 때가 국수처럼 나왔습니다. 코난의 표정이 경악에서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고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각질을 저렇게 벗겨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염증이 생기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건 피부 학대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닥에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기 공항이냐 호텔이냐고요. 클로이 윈터스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1월인데도 두꺼운 니트를 껴입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공각화증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닭살이라고 부르는 피부 질환이요. 클로이는 5살 때부터 이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팔뚝 바깥쪽, 허벅지 앞쪽, 엉덩이 부근에 오돌토돌한 돌기가 빼곡했습니다. 만지면 거칠었습니다. 마치 사포 같았습니다. 여름에도 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수영장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체육시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면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런던 최고의 피부과를 전전했습니다. 할리 스트리트에 있는 유명한 클리닉들을 다 다녀봤습니다. 레이저 치료, 화학적 필링, 고가의 보습제. 12년간 쓴 돈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모공각화증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크고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각질 연화제를 바르고 보습을 철저히 하세요. 클로이의 어머니 빅토리아는 의사였지만 자기 딸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런던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새롭고 더 깔끔했습니다. 학생들이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소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김소연 가이드가 오늘 일정에 특별한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목욕 문화를 체험할 거라고요. 찜질방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버스 안이 술렁였습니다. 캐대언에 나온 그곳이라며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라고요. 김소연 가이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다고요. 찜질방에서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목욕탕 구역에서는요. 버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비아 첸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계 영국인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소연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목욕탕에서는 다 같이 알몸으로 목욕을 한다고요. 탕에 들어갈 때도 알몸, 때를 밀 때도 알몸이라고 했습니다. 버스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알몸이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중 목욕탕 자체가 거의 없고 있더라도 개인 샤워실이 기본입니다. 타인 앞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건 굉장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였습니다. 김소연 가이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엄마랑 같이 목욕탕에 가서 자랐다고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샬럿 브라운이 끼어들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영국 해군 제독이라 규율에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때를 민다는 게 정확히 뭐냐고요? 김소연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전문 새신사 아줌마가 거친 수건으로 온몸을 문질러서 각질과 노폐물을 벗겨낸다고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샬럿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프냐고요? 김소연 가이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아프다고요. 근데 끝나면 피부가 아기처럼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돌고래 피부라고 부른다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과학적이다. 각질층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억지로 벗겨내면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감염과 염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서양 피부과학에서는 절대 권장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흥분해 있었습니다. 캐대헌에서 봤던 장면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클로이만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알몸을 드러내야 한다는 공포, 12년간 숨겨온 닭살 피부를 남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두려움. 저는 클로이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괜찮으면 빠져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는 아니라고요. 클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사람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볼 일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7살 소녀가 자신의 피부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략을 세워왔는지, 모르는 사람들 앞이라서 괜찮다는 그 체념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버스가 찜질방 앞에 멈췄습니다. 찜질방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찜질방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같이 써 있었습니다. 드래곤 스파라고요. 입구에 들어서자 신발을 벗으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발도 벗어요. 김소연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게 기본 예의라고요. 특히 찜질방은 바닥에 앉거나 눕는 곳이라 청결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프론트에서 팔찌형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열쇠로 사물함을 열고 나중에 음식도 사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갈 때 한꺼번에 계산하면 된다고요. 찜질복을 받았습니다. 분홍색과 회색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김소연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공용 공간에서는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된다고요. 목욕탕 안에서만 알몸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옷은 있구나. 여자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물함이 수백 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안쪽에 목욕탕으로 통하는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알몸의 한국 여성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자벨라 로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탈리아계 영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연극부 에이스로 무대에서는 당당했지만 지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진짜예요. 진짜 알몸이에요.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문화체험이라고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저는 사물함에 옷을 넣고 수건 한 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을 열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학생들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선생님 대박이다. 진짜 들어갔다. 저도 들어갔습니다. 목욕탕 내부는 넓었습니다. 여러 개의 탕이 있었습니다. 온탕, 냉탕, 그리고 뭔가 우윳빛 같은 탕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샤워기가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서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대리석 침대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속옷 차림의 아줌마들이 초록색 수건으로 온몸을 박박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세신이었습니다. 때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과학자의 눈으로요. 세신사의 손놀림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등에서 시작해서 팔, 다리, 배, 가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각 부위를 문지를 때 일정한 힘과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수건에 뭔가 묻어나왔습니다. 회색빛 덩어리들이었습니다. 각질이었습니다. 때였습니다. 세신을 받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금발의 서양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신사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어메이징이라고요. 제 피부를 보라고요. 실크 같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발을 뗐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외계 행성에 첫 발을 내딛는 우주인 같았습니다. 올리비아가 먼저 온탕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답게 솔선수범이었습니다. 그녀가 탕에 몸을 담그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 하나둘 학생들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수건을 꼭 쥐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클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건을 놓는 순간 팔뚝에 닭살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오돌토돌한 돌기들, 붉은 기가 도는 거친 피부, 몇몇 학생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다들 알몸이었으니까요. 누가 누굴 판단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클로이가 온탕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어깨까지 찼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긴장이 녹아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김소연 가이드가 다가왔습니다. 세신 체험 신청하신 분들은 저쪽으로 오시라고요.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가 먼저 할 거냐고요. 이자벨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요. 연극부답게 무대 체질이었습니다. 이자벨라가 세신대에 누웠습니다. 세신사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초록색 이태리 타월을 손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끼얹더니 이자벨라의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벨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아줌마가 한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김소연 가이드가 통역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요. 처음이라 그렇다고요. 5분 정도 지나자 이자벨라의 비명이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됐을 때 이자벨라가 외쳤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봐요. 온몸에서 때가 우수수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각질 덩어리들이 대리석 위에 쌓여갔습니다.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박이다. 저거 다 피부에서 나온 거예요. 세신이 끝났습니다. 이자벨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무튀튀하던 팔꿈치가 환해져 있었습니다. 거칠던 등이 매끈해져 있었습니다. 이자벨라가 자기 팔을 만지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진짜 아기 피부 같아요. 학생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할래요. 저도요. 저도 해주세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여전히 납득이 안 됩니다. 하지만 눈앞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때 클로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저는 순간 걱정이 됐습니다. 닭살 피부에 저렇게 거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 악화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클로이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빛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로이가 세신대에 누웠습니다. 세신사 아줌마가 클로이의 팔을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닭살 피부를 본 것이었습니다. 아줌마가 한국어로 뭔가 물었습니다. 김소연 가이드가 통역했습니다. 피부에 질환이 있냐고요? 아프거나 가려운 곳이냐고요? 클로이가 대답했습니다. 모공각화증이라고요. 아프지는 않고 그냥 거칠기만 하다고요.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클로이의 팔을 만져봤습니다. 한참을 만지더니 뭐라고 말했습니다. 김소연 가이드가 통역했습니다. 각질이 많이 쌓여 있다고요. 모낭 주변으로 굳어 있다고요. 살살 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훨씬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했습니다. 연두색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초록색 이태리 타월보다 한 단계 약한 제품이었습니다. 아줌마의 손놀림이 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힘차게 문질렀는데 클로이에게는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마치 피부결을 따라가듯이요. 클로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줌마가 클로이에게 뒤집으라고 했습니다. 클로이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건 위에 쌓인 각질의 양이 다른 학생들의 2배는 됐습니다. 색깔도 달랐습니다. 회색이 아니라 약간 누런빛이었습니다. 아줌마가 김소연 가이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가이드가 통역했습니다. 이 학생은 각질이 제대로 탈락되지 않고 계속 쌓여온 것 같다고요. 모낭을 막고 있던 각질들이 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모공각화증의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질이 정상적으로 탈락하지 못하고 모낭 주변에 쌓이는 것. 그게 오돌토돌한 돌기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서양 피부과에서는 화학적 필링이나 레이저로 이 각질을 제거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도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는 수건 하나로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피부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면서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세신이 끝났습니다. 아줌마가 따뜻한 물로 클로이의 몸을 헹궜습니다. 그리고 보습 오일을 발라줬습니다. 클로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팔을 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돌토돌한 돌기들이 확연히 줄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붉은 기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자기 팔을 만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저도 만져봤습니다. 거칠던 사포 같은 촉감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약간의 돌기는 있었지만 표면이 훨씬 매끈해져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2년이에요. 12년 동안 이런 적 없었어요. 저는 과학자로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번의 세신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눈앞의 결과를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소연 가이드가 다가왔습니다. 아줌마가 전할 말이 있다고요. 아줌마가 클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이드가 통역했습니다. 이 학생 피부는 각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고요. 오늘 처음으로 숨통이 트인 거라고 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오면 더 좋아질 거라고요. 근데 오늘 밤 반드시 보습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각질을 벗겨낸 직후라 피부가 수분을 잃기 쉽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정확한 피부과학적 조언이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의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피부를 만져온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과학적 이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고요. 서양 피부과학이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목욕 문화에 뭔가 과학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고요. 클로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기 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학생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너도 나도 자기 피부 자랑이었습니다. 내 팔 만져봐라며 서로의 피부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짜 아기 피부 같다고요. 돌고래 피부가 이런 거구나라고요. 저는 클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클로이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다고요. 옷을 벗는 것도 무서웠고 남들이 제 피부를 보는 것도 무서웠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상 들어가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 했습니다. 다들 자기 몸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오히려 편했다고 했습니다. 클로이가 자기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12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받았는데 이렇게 달라진 적은 처음이에요. 그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내일 또 가도 돼요. 아줌마가 한 번 더 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원하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로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다는 손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세신 문화에 대해서요. 모공각 화증과 각질 제거의 관계에 대해서요. 놀라운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때밀이 문화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도 목욕과 세신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태리 타월이라고 불리는 그 초록색 수건은 사실 한국에서 개발된 제품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부산의 한 직물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수입 원사를 사용해서 이태리 타월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순수 한국 발명품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최근의 변화였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때밀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드라마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찜질방 방문이 84%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이태리 타월 리뷰가 3만 개를 넘겼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코난 오브라이언의 세신 영상이 2,300만 조회를 기록했다는 것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사들도 찾아봤습니다. 10년 전 뉴욕타임스가 한국 찜질방을 취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피부 학대인가 청결인가. 기사 내용은 비판적이었습니다. 죄수들처럼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코를 고는 모습은 한국식 과로 사회의 상징처럼 보인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도 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피부 학대라고요. 비과학적이라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과학이란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현상을 먼저 보고 그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현상을 부정하는 건 오히려 비과학적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클로이의 피부가 한 번의 세신으로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요. 12년간 서양 의학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 목욕탕 아줌마가 30분 만에 해낸 것을요. 왜일까요? 어떤 원리일까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다음 날 클로이의 변화가 어떨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틀째 저녁이었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그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18명 중 1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제 빠졌던 학생들도 친구들의 피부를 보고 마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긴장과 두려움이었다면 오늘은 기대와 설렘이었습니다. 이자벨라가 자기 팔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어제 세신받은 느낌이 생생하다고요. 피부가 숨을 쉬는 것 같다고요. 샬럿이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요. 샤워할 때 물이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이 다르다고요. 원래 이런 거였냐고요. 올리비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국 돌아가면 이태리 타월 대량 구매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의 목욕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렸구나. 찜질방에 들어서자 어제의 세신사 아줌마가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아줌마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가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김소연 가이드가 통역했습니다. 또 왔구나. 우리 영국 학생들이라고요. 오늘은 더 시원하게 밀어줄게라고요.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줌마가 클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클로이의 팔을 잡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아줌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뭐라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가이드가 통역했습니다. 보습 잘했구나라고요. 피부가 많이 안정됐다고요. 어제 밀어낸 각질 자리에 새 피부가 올라오고 있다고요. 오늘 한 번 더 밀어주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클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냐고요. 더 좋아질 수 있냐고요.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먼저 탕에 들어가 몸을 불렸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이 탕 안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경복궁 어땠냐고요. 한복 입고 사진 찍은 거 인스타에 올렸냐고요. 좋아요 몇 개 받았냐고요. 평범한 10대 소녀들의 대화였습니다. 알몸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문화란 이렇게 체득되는 거구나. 몸을 충분히 불린 후 세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서로 순서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도 먼저 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세신을 받는 학생들의 반응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비명과 신음이었다면 오늘은 감탄과 환호였습니다. 아, 여기 시원하다고요. 등 뒤쪽 더 세게 해달라고요. 팔꿈치 부분 좀 더 밀어달라고요. 세신사 아줌마들이 웃으며 대응했습니다.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학생들과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순서가 됐습니다. 클로이가 세신대에 누웠습니다. 어제보다 긴장이 훨씬 덜했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줌마가 다시 연두색 수건을 꺼냈습니다. 어제와 같은 부드러운 수건이었습니다. 아줌마가 클로이의 피부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힘을 주어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안정됐으니 조금 더 강하게 해도 괜찮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오늘은 각질이 어제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은 징조였습니다. 어제 쌓여있던 오래된 각질이 대부분 제거됐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나오는 건 이틀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성된 정상적인 각질이었습니다. 30분 후 세신이 끝났습니다. 아줌마가 따뜻한 물로 클로이의 몸을 헹궜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꼼꼼하게 보습 오일을 발라줬습니다. 팔뚝, 허벅지, 엉덩이 부근까지 닭살이 있던 모든 부위예요. 클로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팔을 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닭살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50% 정도 줄어든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80% 이상이었습니다. 약간의 돌기가 남아 있었지만 멀리서 보면 거의 정상 피부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가까이서 봐야 아, 여기 약간 있네 정도였습니다. 클로이가 자기 팔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12년간 참아온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클로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저도 만져봤습니다. 거칠던 사포 같은 촉감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매끈했습니다. 12년간 알던 클로이의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저 수영장 가도 되겠죠? 반팔 입어도 되겠죠? 민소매 원피스 입어도 되겠죠?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다가왔습니다.
다들 클로이를 안아줬습니다. 몇몇 학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2년간 클로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친구들이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혼자 구석에서 옷 갈아입던 클로이. 수영 수업을 매번 아프다고 빠지던 클로이. 여름에도 긴 팔만 입던 클로이. 그 아이가 지금 울면서 자기 팔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신사 아줌마도 다가왔습니다. 아줌마가 클로이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한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김소연 가이드가 통역했습니다. 예쁘다고요. 원래 예뻤는데 가려져 있었던 거라고요. 이제 원래 모습이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울지 말라고요. 웃어야 한다고요. 예쁜 얼굴에 눈물은 안 어울린다고요. 클로이가 울다가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아줌마가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클로이가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한국식 인사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진심이었습니다. 아줌마도 손을 흔들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가이드가 통역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라고요. 한국에 또 오면 꼭 여기로 오라고요. 더 예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줌마는 의사가 아닙니다. 피부과학을 배운 적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피부를 만지며 쌓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피부 상태를 읽어내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클로이의 피부는 원래 정상이었습니다. 다만 각질이 제대로 탈락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뿐이었습니다. 그 각질을 제거해 주니까 원래의 피부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한국의 목욕탕 아줌마가 그걸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국에 있는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피부과학연구소의 제임스 박사였습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지금은 각질 관련 연구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로 클로이의 피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3일 전 사진과 오늘 사진을요. 제임스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라 이게 같은 환자라고요. 같은 환자 맞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72시간 전과 지금이라고요. 제임스 박사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공각 화증이 이렇게 빨리 개선되는 건 본 적이 없다고요. 무슨 치료를 받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레이저냐고요. 화학적 필링이냐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목욕탕에서 때를 밀었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때를 밀었다고요. 물리적 각질 제거요. 그게 전부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요. 비용은 한 번에 15,000원 정도라고요. 영국 돈으로 10파운드 정도라고요. 3일간 총 3번 받았으니까 30파운드라고요. 제임스 박사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라 우리가 할리 스트리트에서 받는 화학적 필링이 한 번에 200파운드가 넘는다고요. 그것도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여러 번 받아야 한다고요. 근데 30파운드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사라 이거 논문감이다. 제대로 조사해봐야 한다. 한국 피부과학계에 연락해 볼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그 목욕탕 아줌마 인터뷰도 가능하겠냐고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적 지식을 학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한국의 전통 지식이 현대 피부과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네온 사인이 빛났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첨단 기술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수백 년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목욕탕 아줌마의 손끝에서요. 나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케이팝 말고 뭐가 있냐고 생각했었는데 이 나라에는 세계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정상 마지막으로 찜질방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학생들의 대화 주제는 온통 클로이였습니다. 클로이의 변화는 학생들 사이에서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클로이의 팔을 만져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만져봐도 되냐고요. 진짜 닭살이었던 거 맞냐고요. 완전 매끈해졌잖아요. 올리비아가 클로이의 팔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실화냐고요. 마법 아니냐고요. 한국에 마법사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클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법사 맞다고요.
목욕탕 아줌마가 마법사라고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클로이는 오랜만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1월의 서울은 추웠지만 실내에서는 괜찮았습니다. 그 아이가 팔을 드러내고 다니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요. 찜질방에 도착하자 새 신사 아줌마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이제는 서로 얼굴을 알아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클로이를 담당했던 아줌마가 클로이를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클로이의 반팔 티셔츠를 가리키며 활짝 웃었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가이드가 통역했습니다. 잘했다고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요. 당당하게 다니라고요. 클로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아줌마 덕분이라고요. 오늘은 셋인뿐 아니라 찜질방 전체를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한국 찜질방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 보자고요. 학생들은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여러 가지 찜질방을 돌아다녔습니다. 불가마라고 불리는 뜨거운 방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온도가 70도에서 80도 사이였습니다. 학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요.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김소연 가이드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요. 땀을 빼는 게 목적이라고요. 노폐물이 땀과 함께 빠져나온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해독이라고 부른다고요. 이자벨라가 도전했습니다. 연극부답게 모든 몸으로 부딪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5분을 버텼습니다. 나오면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개운하냐고요. 반대로 얼음방도 있었습니다. 온도가 영하 5도였습니다. 뜨거운 방에서 나와 얼음방에 들어가면 혈관이 수축했다가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불가마와 얼음방을 오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롤러코스터 같다고요. 뜨겁다가 차갑다가 미치겠다고요. 근데 중독된다고요. 찜질방 한쪽에는 휴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고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양머리 수건을 쓴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올리비아가 환호했습니다. 저거요. 캐대언에서 본 그 수건이요. 드디어 해보는 거냐고요. 김소연 가이드가 양머리 수건 만드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수건을 세로로 길게 접는다고요. 양쪽 끝을 안으로 말아 넣는다고요. 그리고 머리에 쓰면 양옆으로 뿔처럼 튀어나온다고요. 학생들이 서로의 머리에 수건을 감아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라고 난리였습니다. 해시태그 캐대헌이라고요. 해시태그 한국찜질방이라고요. 해시태그 양머리 수건이라고요. 휴게 공간 한쪽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식 간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시케라는 달콤한 음료가 있었습니다. 쌀로 만든 음료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왜 이렇게 맛있냐고요? 달콤한데 시원하고 뭔가 알갱이가 씹힌다고요. 삶은 계란도 있었습니다. 찜질방 계란은 특별하다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불가마에서 구운 거라 껍질이 갈색이고 안은 쫀득하다고요. 일반 삶은 계란이랑 완전 다르다고요. 샬럿이 한입 베어 물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고소하냐고요. 영국 계란이랑 완전 다르다고요. 학생들이 식혜를 마시고 계란을 까먹으며 바닥에 누웠습니다. 양머리 수건을 쓴 채로요. 샬럿이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천국 아니냐고요. 왜 영국에는 이런 게 없냐고요. 이자벨라가 대답했습니다.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서 만들면 된다고요. 런던에 한국식 찜질방 차리자고요. 대박 날 거라고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문화란 이렇게 전파되는 거구나. 직접 경험하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 나라에 가져가는 것. BTS가 음악으로 한국을 알렸다면 이 찜질방은 일상의 문화로 한국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클로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얘기해도 되냐고요. 우리는 휴게 공간 구석으로 갔습니다.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하다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요?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일정에 찜질방 체험이 있다고 했을 때 저 빠지려고 했거든요. 옷 벗는 거 무서워서요. 사람들이 제 피부 보면 어떡하나 무서워서요. 근데 선생님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강제가 아니라고요. 그 말이 오히려 용기가 됐다고요. 강제가 아니니까 내 선택으로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로이가 계속했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제 피부가 부끄러웠다고요. 숨겨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여름에도 긴팔 입고 수영장 한 번 못 가고 체육 시간에 혼자 구석에서 옷 갈아입고요. 제 몸이 결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다들 알몸인데 누가 누굴 판단해요. 완벽한 피부 가진 사람도 있고 흉터 있는 사람도 있고 살찐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요. 근데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다들 자기 몸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오히려 편했다고요. 저만 제 피부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피부가 변한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라고요. 제 몸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다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치료구나. 피부만 나은 게 아니라 마음까지 나은 거구나. 한국의 목욕 문화가 클로이에게 준 건 단순한 각질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습니다. 모두가 알몸인 공간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목욕 문화는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벗고 함께 씻는 그 경험 속에 뭔가 치유의 힘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에서는 알몸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목욕하고 친구와 함께 찜질방 가고요. 그 안에서 서로의 불완전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클로이를 치유한 거였습니다. 귀국 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피부과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요청한 일정이었습니다. 제임스 박사와의 통화 이후 한국 피부과 전문의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아니, 런던의 어떤 병원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피부과 예약 잡으려면 몇 주는 기본인데 여기서는 이틀 전에 연락했는데 바로 됐습니다. 병원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박지현 교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전문의로 모공각화증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영어가 완벽했습니다. 미국에서 수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지현 교수가 클로이의 팔을 살펴봤습니다. 돋보기로 꼼꼼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3일 전 사진과 비교하며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인 개선이라고요. 세심만으로 이 정도 변화가 나타난 건 흥미로운 사례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고요. 박지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모공각화증은 각질이 모낭 주위에 축적되어 발생한다고요.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는데 모공각화증 환자는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고요. 각질이 모낭 입구를 막으면서 오돌토돌한 돌기가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화학적 필링이나 레티노이드 연고로 각질을 용해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고요. 하지만 물리적 각질 제거도 효과가 있다고요. 핵심은 강도와 빈도라고 했습니다. 너무 세게 밀면 피부가 손상되고 너무 약하게 밀면 효과가 없다고요. 그 적정 강도를 찾는 게 어려운 거라고요. 한국의 세신사들은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그 적정 강도를 체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끝으로 피부 상태를 읽어내는 감각이 있다고요. 또한 피부 상태에 따라 수건의 종류와 힘의 강도를 조절한다고요. 이 학생의 경우 세신사가 부드러운 수건을 선택하고 강도를 낮춘 것 같다고요. 그게 정확한 판단이었다고요. 그게 숙련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줌마가 연두색 수건을 골랐던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감으로 한 게 아니라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었던 거구나. 박지현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최근 한국 피부과학계에서 전통 세신 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과거에는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했다고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킨다고 비판했다고요. 하지만 임상적으로 효과가 확인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연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세신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재생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요. 적정 강도의 물리적 자극이 피부 세포의 턴오버를 활성화시킨다는 거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거냐고요. 박지현 교수가 말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다만 한국처럼 훈련된 세신사가 있어야 한다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건의 재질, 물의 온도, 문지르는 각도와 힘의 강도까지 모든 게 맞아야 한다고요. 그게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의 노하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태리 타월 하나 들고 문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안에 과학이 있고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구나. 박지현 교수가 클로이에게 말했습니다. 영국에 돌아가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드러운 각질 제거를 해주면 좋겠다고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샤워 후 피부가 불었을 때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살 문질러 주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보습을 철저히 하라고요. 각질 제거 후 보습이 핵심이라고요. 클로이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겠다고요. 꼭 그렇게 하겠다고요. 박지현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목욕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요. 202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1일 7만 명이었는데 그중 피부과 환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요. 단순한 성형이 아니라 피부 건강을 위해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의료 관광뿐 아니라 찜질방 세신 체험도 하나의 상품이 됐다고요. 한류의 새로운 영역이 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이제 K-세신까지. 한국은 정말 끝이 없구나. 병원을 나서며 클로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결심했다고요. 뭘 결심했냐고 물었습니다. 대학에서 피부과학 공부하려고요. 그리고 한국에 유학 올 거라고요. 한국 의료를 직접 배우고 싶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요.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영국 피부과에서 12년간 배운 것보다 한국에서 3일간 배운 게 더 많았다고요. 과학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경험과 감각과 따뜻함,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클로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장난감처럼 작아졌습니다. 클로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치료하지 않았다고요. 한국의 일상이 저를 치료했다고요. 목욕탕 아줌마가 의사보다 나은 의사였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대해 다시 배워야겠다고요. K-팝 말고 뭐가 있냐고 했던 내가 부끄럽다고요. 이 나라에는 세계가 아직 모르는 보물이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그 보물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동네 목욕탕에 있었습니다. 세신사 아줌마의 손끝에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일상의 지혜 속에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목욕 문화의 과학적 고찰. 부제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수백 년의 지혜가 현대 피부과학과 만나다. 클로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 쓰시는 거냐고요? 논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거라고요. 클로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까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장 중요한 증거지.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이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숨겨왔던 팔을 당당히 드러내면서요. 2025년 현재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지출한 금액은 7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의료 관광의 중심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6번째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한 경제대국,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60%,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강국.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는 아줌마, 찜질방에서 식혜를 건네주는 사장님, 병원에서 환자를 살뜰히 챙기는 간호사. 그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과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백 년의 지혜를 이어받은 치유자들입니다. 그들의 손끝에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 있습니다. 클로이는 지금 영국으로 돌아가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년간 숨겨왔던 팔을 당당히 드러내며요. 여름에 처음으로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다고 합니다. 수영장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인스타그램에는 한국 찜질방 사진이 가득합니다. 양머리 수건을 쓴 사진, 세신 후 매끈해진 팔 사진, 해시태그는 항상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이태리 타월은 현재 미국 아마존에서 3만 개가 넘는 리뷰를 받으며 팔리고 있습니다. 마법의 박리, 각질 제거의 신세계,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칭찬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동네 목욕탕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K-팝을 넘어 K-뷰티를 넘어 K-라이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상이 세계인의 로망이 되고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땀 빼고 식혜 마시고 바닥에 누워 쉬는 그 평범한 일상이요. 목욕탕에서 아줌마에게 떼 밀리며 수다 떠는 그 소소한 일상이요. 여러분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적입니다. 12년간 피부 때문에 고통받던 영국 소녀에게는 인생을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치료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첨단 기술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일상의 지혜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